안녕하세요. 오늘은 롤프 도벨리의 오판의 심리학, 이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그 함정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책이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데, 뭐랄까, 복잡한 이론보다는 우리가 진짜 일상에서 겪는 그런 생각의 오류들 한 100가지 정도를 딱 짚어주죠. 100가지나요? 와.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오류들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 경향들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. 그래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렇죠. 중요한 건 이런 편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. 완전히 없애긴 어려워도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이거 한번 파헤쳐보죠. 확증 편향, confirmation bias라고 하죠. 아, 네.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편향 중 하나인데요.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 믿고 있던 거나 가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만 계속 찾아보고 내 생각과 다른데? 하는 증거는 그냥 슬쩍 못 본 척하는 거죠. 맞아요. 예를 들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 골라보는 거 너무 흔하죠. 네, 그렇죠.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 결정할 때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슬쩍 찾고 있진 않으신가요? 이게 근데 단순히 뉴스 보는 걸 넘어서서요. 투자 결정이나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도 엄청 크게 작용해요. 무의식적으로요. 투자 결정이요? 예를 들면요? 내가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딱 믿으면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나 전망만 눈에 들어오고 좀 안 좋은 분석이 나오면 에이, 설마 저러겠어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. 진짜 그러네요. 듣고 보니.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? 그래서 책에서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내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보라고 해요.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. 내 믿음을 일부러 흔들어 봐라. 쉽진 않겠지만 꼭 필요하겠네요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데 생존자 편향, 서바이버십 바이어스요. 아,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. 성공한 케이스만 보고 실패한 수많은 경우는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엄청 성공한 창업가들 이야기만 막 듣다 보면 와, 창업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죠. 맞아요.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게 성공 가능성이나 어떤 일의 위험성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게 만들어요.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생존자 데이터,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만 보고 판단을 내릴까요?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성공 사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실패 사례나 통계 데이터를 꼭 같이 봐야 해요. 전체 그림을 봐야죠. 성공담이라는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는 조용한 실패들 기억해야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손실 회피, 로스 버전. 이건 또 뭔가요? 아, 이것도 우리 결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. 간단히 말하면 같은 크기의 돈이라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딸 수 있는 기회랑 1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잃는 걸 훨씬 더 크게 생각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이런 건가요? 정확합니다.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때로는 비합리적일 정도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죠.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사소한 일상 선택에서도요. 잃은 것에 대한 고통이 얻는 즐거움보다 한 2배 정도 강하다는 연구도 있다면서요? 네, 그 정도로 강력한 심리적 동기입니다. 변화를 꺼리게 만드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요. 손해본 주식 못 파는 것도 약간 이런 심리랑 관련 있고요. 그렇군요. 진짜 우리 결정 곳곳에 이런 함정들이 숨어 있네요. 시간이 많지 않으니 2가지만 더 짧게 짚어볼까요? 후광 효과, 헤일로 이펙트. 네, 후광 효과요.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학벌이 좋다거나 이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왠지 다른 것도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. 인상 좋으니 일도 잘하겠지. 이런 거요? 맞아요. 특히 첫인상이나 면접 같은 데서 엄청 크게 작용하죠. 한 가지 장점이나 단점이 다른 특성까지 다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는 거군요. 네, 그래서 각 특성을 좀 분리해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이밍 효과, 프레이밍 이펙트. 이건 또 뭔가요? 아, 이것도 정말 재미있어요. 똑같은 정보인데 이걸 어떤 틀,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 반응이나 선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, 그거요. 수술 성공률 90% 이러면 오, 괜찮네 싶은데 수술 실패율 10% 이러면 갑자기 위험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되는 거예요.
내용은 똑같은데? 네, 바로 그거죠. 광고나 정치 캠페인 같은 데서 정말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. 긍정적으로 포장하느냐, 부정적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사람들 마음이 확 움직이니까요. 와, 정말 우리 생각이란 게 참... 자,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사고의 함정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 오판의 심리학이란 책이 말하는 건 결국 이런 오류들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랄까, 완벽하게 이걸 다 피할 순 없을 거예요. 인간이니까요. 하지만 하지만 이런 편향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, 그리고 내가 어떤 함정에 좀 잘 까지는 경향이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것,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아는 것이 힘이다. 뭐 이런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.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든 아니면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든 조금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바로 그 자기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. 자, 이 책에는 거의 100가지나 되는 편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말고도 수많은 함정들이 있을 텐데요. 여러분,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정에 혹시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생각의 함정은 무엇일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